어머니가 우리 집에 온 시간에 당신은 밖에 있었다고? 그럼 확인해 볼까? 갑자기 무슨 소리야, 여보. 아들이 노트북을 열고 영상이 재생되자 화면에는 며느리의 모습이 선명히 담겨 있었습니다. 심지어 현관 쪽에서 계속 초인종 소리가 울리자 며느리는 문에 귀를 대고 김 씨가 아직 있는지 밖에 소리를 엿듣는 장면도 있었죠. 며느리는 집안에서 그 사실을 알면서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빗쫄딱 맞고 4시간 동안 대문 밖에서 기다리시는 거 뻔히 다 알면서 당신은 문도 안 열어준 거야? 오갈 데 없는 어머니한테 며느리가 할 짓이야? 진짜 나쁜 마음은 없었어. 솔직히 그날 너무 피곤했고, 스트레스도 받아서 어머니 챙겨드리기 너무 부담스러웠어. 근데 없는 척하면 어머님이 그냥 돌아가실 줄 알았는데. 문 앞에서 그렇게 오래 기다리실 줄 알았나? 그게 변명이 돼? 내가 처가에 매달 200씩 용돈 보내주고 처남도 우리 회사에 취직시켜준 건 너도 시댁 잘 챙겨달라는 의미였어. 정말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지금부터 너희 친정에 주던 지원 싹 다 끊을 거야. 용돈도 없고 처남도 오늘부로 해고야. 여보, 그건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 엄마랑 동생은 무슨 죄야? 너희 친정 식구들 걱정할 때야? 너나 걱정해? 너 우리 엄마한테 이런 짓 하고도 나랑 계속 살 수 있을 것 같아? 설마 이혼하자고 겨우 이런 일로? 그래, 이혼하자. 여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지금 날도 추운데 나보고 어딜 가라고. 엄마, 집으로 들어오세요. 당신은 필요한 것만 챙겨서 나가. 남은 건 내가 정리해서 보내줄게. 안녕하세요. 이 사연의 주인공은 올해 67세 제주 애월의 작은 단층 주택에서 조용히 살아가는 김금자 씨입니다. 남편은 3년 전 긴 병 끝에 세상을 떠났고 그때부터 김 씨는 홀로 제주도에서 살고 있습니다. 김 씨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현재 서울에서 무역회사를 운영하며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김 씨의 하루 일과는 소박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마당에 작은 화분에 물을 주고 시장에 가서 소소한 장을 본 뒤 돌아와 저녁밥을 지으며 가끔 손주 도훈이와 영상통화하는 것이 김 씨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괜찮다고 충분하다고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죠. 엄마, 제주도에서 계속 혼자 사실 거예요? 서울로 올라오세요. 우리랑 같이 살면 좋잖아요. 아들은 가끔 이런 말을 했지만 김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사이에 끼어 불편함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종수야, 난 여기가 좋아. 내 집이 있고 오랜 이웃들도 있고 가끔 보는 게 서로 더 정이 가는 법이야. 그렇게 김 씨는 제주도에서 혼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아들의 생일로 서울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하지만 아들은 갑작스러운 해외 출장 일정이 잡혀 김 씨를 마중 나갈 수 없었죠. 아들은 대신 몇 번이나 어머니에게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엄마, 이번 제 생일에는 꼭 올라오셔야 해요. 아내한테 다 얘기해놨으니까 저희 집에서 편하게 지내세요. 김 씨는 작은 여행 가방에 아들이 좋아하는 직접 담근 장아찌와 반찬들, 손주 도훈이를 위해 손수 짠 목도리까지 정성껏 챙겼습니다. 애월에서 제주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 김 씨는 괜히 마음 한켠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아들 없이 며느리와 단둘이 있는 건 처음인데 잘 지낼 수 있을까? 며느리인 주아는 겉으로는 친절하지만 김 씨를 대하는 태도에는 늘 거리감이 느껴졌죠. 김 씨는 내가 예민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려 했지만 점점 며느리 때문에 서울에 올라가는 것을 꺼려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아들도 서운함을 많이 비쳤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올라오기 싫어하세요? 바쁘셔요? 아니면 우리가 잘 못 챙겨드려서 그래요? 그럴 때마다 김 씨는 괜찮다고, 제주도 생활이 익숙해서 그렇다고 둘러댔습니다. 김 씨의 머릿속에 지난 추석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날은 아들, 며느리, 손주 그리고 며느리의 친정 식구들까지 모두 모인 식사 자리였습니다. 장소는 강남의 한정식집이었죠. 길게 차려진 식탁 위에는 전복버터구이, 장어구이, 갈비찜 등 눈이 휘둥그레질 만큼 푸짐한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아들은 김 씨 옆에 앉아 엄마, 멀리서 와줘서 고마워요라며 다정히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런데 김 씨 앞에는 묘하게 소박한 음식만 놓였습니다. 정성 없이 내놓은 건 아니었지만 자신의 앞에만 놓여있자 의아함을 느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연세도 있으신데 이런 거 드셔야죠. 제가 일부러 앞쪽에 건강식만 챙겨놨어요. 기름진 음식 드시면 속이 불편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며느리의 젓가락은 친정 어머니의 접시에 갈비찜과 장어구이를 쉼없이 올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너무 맛있지? 안사돈의 접시에는 아직 먹지도 않은 고기와 전복이 수북했습니다. 그 모습 앞에서 김 씨는 속이 답답해졌지만 스스로 다독였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며느리가 건강을 챙겨주는 건데. 그날도 김 씨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손주 도훈이의 100일 사진 촬영 날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저희 그날밖에 시간이 안 돼서. 어머님 제주도에서 올라오시려면 비행기 타야 하고 번거로우실까봐 그냥 저희끼리 찍었어요. 다음에 같이 찍어요. 김 씨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시간 많았는데 한번 물어라도 보지 하는 서운함이 있었습니다. 100일은 한 번뿐인데 미리 알았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올라갔을 텐데 말입니다. 며칠 뒤 며느리가 앨범을 건넸습니다. 거기에는 추가로 아들, 며느리, 손주 도훈이 그리고 며느리의 친정 식구들과 찍은 사진도 있었습니다. 당연히 김 씨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죠. 김 씨는 목 끝까지 서러움이 차올랐지만 그때도 내가 예민한 걸지도 라며 또 넘겼습니다. 이번엔 괜찮겠지? 괜히 또 내 마음만 상하는 건 아닐까? 종수는 알아서 잘 살고 있으니까 내가 나서서 문제 만들 필요 없어.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지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들의 생일이고 꼭 와달라는 아들의 부탁이기에 김 씨는 오랜만에 서울행을 택했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하늘길에 김 씨의 기대와 걱정이 함께 실렸습니다. 김포공항에 내렸을 때 비는 더 거세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바람에 우산이 휘청이고 옷자락은 금세 젖어들었습니다. 김 씨는 도착했음을 알리기 위해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재 전원이 꺼져 있어 연결할 수 없습니다. 한 번, 두 번, 결국 10번 가까이 반복해서 전화를 걸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공항에 마중 나오는 건 바라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연락은 받을 줄 알았는데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김 씨는 마음속 불안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주희야, 나 김포공항 도착했어. 전화가 안 되는 것 같아.
집으로 가는 중이니 걱정하지 마. 며느리가 핸드폰을 못 보거나 충전이 안 된 상황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출장 전에 며느리에게 김 씨가 온다고 미리 말했을 텐데 이런 상황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김 씨는 걱정이 가득한 상태로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비가 주룩주룩 쏟아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가방 속에서 젖어가는 정성껏 준비한 반찬이며 손주 도훈이에게 주려고 짠 목도리가 괜히 무겁게만 느껴졌습니다. 아들 집 앞으로 가는 길이 이렇게 멀고 쓸쓸하게 느껴진 건 처음이었습니다. 아들 집 대문 앞에 내리니 발끝까지 물이 찼습니다. 우산은 이미 소용없을 만큼 젖어 있었고 신발 속 발가락은 얼음장같이 차가웠습니다. 비닐에 싼 가방은 축축하게 젖어 손에 쥐고 있기도 버거웠습니다. 김 씨는 무거운 가방을 질질 끌며 대문 앞에 선 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띵동. 그러나 아무런 대답이 없었고 김 씨는 다시 벨을 눌렀습니다. 띵동, 띵동. 집 안은 조용했습니다. 주차장에는 멀쩡히 며느리의 차가 주차돼 있었지만 불은 꺼져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집에 있는 것 같은데 왜 안 나오는 거지? 불안한 마음에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주희야, 나 도착했어. 대문 앞이야. 어디 있니? 혹시 잠깐 나간 거니? 김 씨는 추위에 몸이 떨렸지만 30분, 1시간, 2시간이 지나도 며느리는 도통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비는 점점 세차게 내렸고 김 씨의 옷과 머리, 속옷까지 흠뻑 젖었습니다. 손끝과 발끝은 얼어붙었고 무거운 가방 손잡이를 쥔 손은 경련이 일었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하지만 대문 앞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며느리가 집으로 올까 싶어 멀리 가지도 못하고 대문 앞을 서성이며 기다렸습니다. 김 씨의 머릿속에서는 여러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급한 일이 생겨서 나간 걸까? 그렇다면 왜 연락이 안 되지? 혹시 아들이 출장 간다는 것까지는 알려줬어도 내가 온다는 걸 깜빡했나? 그때 지나가던 이웃 주민이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님, 아까부터 여기서 뭐 하세요? 어머, 옷도 너무 젖으셨어요. 김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저희 아들네 집인데 집안에 아무도 없나 봐요. 주민이 안쓰러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근처 편의점이라도 가세요. 여기 계속 이러고 계시다간 감기 걸리세요. 김 씨는 고개를 끄덕이고 주민이 알려준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비에 젖은 몸을 이끌고 겨우 편의점을 찾았습니다. 작은 테이블에 앉아 며느리에게 다시 전화를 걸고 또 걸었지만 역시나 답은 없었습니다. 김 씨는 그제야 자신이 정말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아들은 해외 출장 중이라 연락도 안 되고.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 애초에 아들 집에서 자고 갈 생각에 비행기표도 편도로만 끊었고 호텔 예약도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 영고가 아들과 며느리 밖에 없는 김 씨는 따로 갈 곳도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된 걸까? 내가 며느리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런 일을 당해야 하지. 김 씨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집 근처에서 4시간을 기다리고 밤 11시가 넘었지만 며느리는 끝내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김 씨는 초라한 몰골로 무겁고 젖은 가방을 질질 끌며
찜질방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아들 집 앞에서 그렇게 몇 시간씩 서 있다 돌아서는 길. 김 씨는 지금 상황이 너무 속상하고 힘들어 몰래 눈물을 훔쳤습니다. 찜질방에 도착한 김 씨는 휴대폰을 꺼내 다시 확인했습니다. 역시나 며느리로부터 온 연락은 여전히 없었습니다. 젖은 옷을 갈아입고 앉은 찜질방 바닥은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고 잠도 오지 않았죠. 그 와중에 김 씨는 계속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며느리가 자신에게 이러는 게 말이 안 되었고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설마 며느리가 일부러 내가 왔는데 모른 척한 걸까? 에이, 아무리 그래도 시어머니한테 그렇게까지 할 리가.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불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미묘하게 느꼈던 며느리의 태도들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도대체 왜 연락을 안 받은 거지? 내가 4시간째 빗쫄딱 맞고 대문 앞에서 서 있었다는 걸 알고도 그런 걸까? 김 씨는 오래된 찜질방 구석에 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주도에서 혼자 사는 게 외롭기는 했지만 이렇게 무시당하며 외로움을 느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김 씨는 오늘 있었던 일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김 씨는 며느리가 의도적으로 자신을 무시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죠. 아들이 해외 출장 중이라 집에 없는 틈을 타서 자신을 이렇게 대한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밤새 몸을 웅크린 채 낯선 찜질방 한 구석에서 소리 없이 서럽게 울었습니다. 찜질방에서 밤을 보내며 김 씨는 아들에게 이 일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아들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아침이 밝자마자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출장지에서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잘 도착하셨어요? 며느리가 잘 챙겨줬죠? 그 따뜻한 목소리에 김 씨의 눈물이 터졌습니다. 목이 막히고 숨조차 가빴습니다. 종수야, 어제 저녁 내내 4시간 동안 내 집 앞에서 기다렸어. 비도 쫄딱 맞고 주인은 왜인지 연락도 안 받고 집 안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그렇게 문 두드리고 전화해도 열어주지 않았어. 그래서 혼자 찜질방에 가서 잤다. 종수야, 너무 서럽다. 전화기 너머 아들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엄마, 지금 어디 계세요? 역 근처 찜질방이야. 아들은 곧장 말했습니다. 엄마, 지금 바로 호텔 예약할게요. 택시 타고 가세요. 예약 정보 문자로 보낼게요. 정말 죄송해요, 엄마. 제가 출장 중이라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어요. 내일 돌아가면 바로 엄마 모시러 갈게요. 호텔 방 침대에 앉아 핸드폰을 꼭 쥔 채 울고 있던 김 씨에게 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지금 호텔 도착하셨어요? 괜찮아요. 몸은 좀 괜찮으세요? 김 씨는 눈물을 훔치며 겨우 대답했습니다. 응, 이제 괜찮아, 종수야. 내가 이렇게 챙겨주니 그래도 고맙다. 엄마, 잠시만요. 아내한테 전화 걸어볼게요. 절대 그냥은 안 넘어가요. 아들은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며느리의 목소리는 의외로 밝고 해맑았습니다. 여보, 출장 잘하고 있어? 왜 이렇게 일찍 전화했어? 아들은 이를 악물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우리 엄마 어제 우리 집 앞에 오셨다는 거 알고 있었어?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며느리는 잠깐 멈칫하더니 능청스럽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어머, 무슨 소리예요? 나 전혀 몰랐는데. 어제 친정 엄마한테서 급하게 연락이 와서 너무 급한 일이라 핸드폰 전원이 꺼져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래서 연락도 못 받고 어머님 오시기로 한 거 진짜 깜빡한 거예요. 나 일부러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물을게. 정말 몰랐어? 며느리의 목소리가 살짝 짜증 섞인 톤으로 변했습니다. 여보, 내가 왜 거짓말을 해요? 나도 어머님 좋아해요. 그런 짓을 왜 해요? 오해하지 마세요. 아들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정말 집에 없었다는 거지? 며느리는 재빨리 맞장구 쳤습니다. 네, 친정에 다녀오느라 집에 없었어요. 어머니 일은 미안해요. 아들은 무표정한 얼굴로 전화를 끊고 호텔에 있는 어머니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내일 같이 가요. 어디를? 우리 집이요. 아내에게 직접 물어보러요. 종수야, 그래도 너무 심하게 하지는 마. 혹시 정말 오해일 수도 있잖아. 다음 날 김 씨는 조심스레 따라 나섰습니다. 호텔에서 택시를 타고 도착한 아들 집. 현관문 앞에서 아들은 벨을 눌렀습니다. 이번에는 바로 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는 부드러운 미소를 띤 채 나왔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어제는 제가 연락을 못 받아서 정말 죄송해요. 급히 친정에 다녀오느라 어머님이 오셨다는 걸 정말 몰랐어요. 아들은 며느리를 향해 차갑게 물었습니다. 당신 정말 몰랐어? 며느리는 눈을 크게 뜨며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보, 정말이야. 난 어제 어머니가 오시는 줄 몰랐어. 알았으면 바로 나갔지. 나 어제 하루 종일 밖에 있었어. 아들은 며느리의 휴대폰을 가리켰습니다. 핸드폰 줘봐. 며느리는 움찔하더니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그건 내 사생활이잖아. 지금 이 상황에서 사생활 타령이 나와? 우리 엄마가 어제 그 폭우의 집 앞에서 4시간 동안 비 맞으며 기다렸어. 갈 데가 없어서 편의점에 가셨다가 결국 찜질방에서 주무셨대. 그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정말 모르겠어? 폰 줘. 결국 며느리는 주저하며 핸드폰을 내밀었고 아들은 통화 기록과 문자 내역을 살폈습니다. 그 안에는 분명히 김 씨의 부재중 전화와 나 도착했어 대문 앞이야라는 김 씨의 문자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아들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어머니한테 연락 온 시간에 밖에 있었다고? 그럼 확인해 볼까? 그 말에 며느리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여보. 우리 집 홈캠에 어제 내가 집에 있었는지 알 수 있잖아? 어젠 출장 중이라 바로 못 봤는데 지금 여기서 바로 확인할 거야. 홈캠? 여보, 그건 왜 그런 걸 확인해? 나를 못 믿는 거야? 응, 못 믿겠어. 어제 하루 종일 찍힌 영상 같이 보자. 아들은 노트북을 열었고 영상이 재생되자 화면에는 소파에 누워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웃는 며느리의 모습이 선명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현관 쪽에서 계속 초인종 소리가 울리자 며느리가 귀를 대고 김 씨가 아직 있는지 밖에 소리를 엿듣는 장면도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김 씨는 그 장면을 보며 숨이 막혔습니다. 자신이 어제 비를 맞으며 서 있었던 그 순간 며느리는 집 안에서 그 사실을 알면서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진실에 김 씨는 벽을 짚으며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비 맞으면서 4시간이나 대문 밖에서 서 계시는 동안 그 시간에 당신은 집안에서 핸드폰 만지작거리며 웃고 있었네? 엄마가 비 쫄딱 맞으며 기다리는 거 뻔히 다 알면서 문 안 열어준 거야? 이게 사람이 할 짓이야. 남도 이렇게는 안 해. 며느리는 그제야 얼굴이 창백해지며 벌벌 떨었습니다. 모든 거짓말이 밝혀진 순간이었죠. 여보, 진짜 나쁜 마음은 없었어. 솔직히 그날 너무 피곤했고, 스트레스도 받아서 어머니 챙겨드리기 너무 부담스러웠어. 근데 그냥 없는 척하면 어머님이 돌아가실 줄 알았는데, 문 앞에서 그렇게 오래 기다리실 줄 알았나? 김 씨는 며느리의 변명을 듣고 있자니 더욱 서러웠습니다. 그렇구나. 아니길 바랬는데 진짜로 없는 척 한 거였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들은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쏟아냈습니다. 그게 변명이 돼? 내가 처가에 매달 200씩 용돈 보내주고 처남도 우리 회사에 취직시켜준 건 너도 시댁 잘 챙겨달라는 의미였어. 며느리는 눈물을 떨구며 매달렸습니다. 정말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아들은 차갑게 외쳤습니다. 지금부터 너희 친정에 주던 지원 싹 다 끊을 거야. 용돈도 없고 처남도 오늘부로 해고야. 며느리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여보, 그건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 엄마랑 동생은 무슨 죄야? 김 씨는 며느리의 반응을 보며 다시 한번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폭우 속에서 4시간이나 세워둔 일에 대해서는 별로 미안해하지 않으면서 친정 식구들에 대한 지원이 끊긴다는 말에는 그토록 큰 반응을 보이다니. 이제서야 며느리의 진짜 본심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너희 친정 식구들 걱정할 때냐? 너나 걱정해? 너 우리 엄마한테 이런 짓 하고도 나랑 계속 살 수 있을 것 같아? 며느리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입술을 달달 떨었습니다. 여보, 그게 무슨 말이야? 설마 이혼하자고 겨우 이런 일로? 아들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이혼하자. 아들의 결심은 확고해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아들의 바지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여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지금 날도 추운데 나보고 어딜 가라고. 엄마, 집으로 들어오세요. 당신은 지금 짐 싸서 당장 나가? 며느리는 소리내어 흐느꼈지만 아들은 단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그 옆에서 눈시울을 붉히며 말없이 아들의 등을 바라보다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에게 다시 한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필요한 것만 챙겨서 나가? 남은 건 내가 정리해서 보내줄게. 며느리가 떠난 후 집안은 묘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김 씨는 아들과 마주 앉아 이야기했습니다. 종수야, 이제 어떻게 할 거니? 아들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일단 이혼 절차를 밟을 거예요. 그리고 엄마 이제 제주도로 돌아가지 말고 여기서 저랑 같이 살아요. 제가 곁에서 모실게요. 김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주도의 작은 집에서 혼자 살던 날들, 그리고 어제의 서러움, 이제는 선택을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그래, 종수야.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마. 아들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김 씨도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되찾은 것 같았죠. 그날 밤 김 씨는 아들 집의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제와 같은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이제는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아들 옆에서 안전하게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며칠 후 며느리의 친정어머니가 김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사돈이시죠? 안사돈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예, 사돈 무슨 일로 전화 주셨나요? 애들 일은 이미 정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돈, 정말 면모가 없습니다. 딸이 큰 결례를 저질렀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저희도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도록 제 손으로 버릇을 단단히 고치겠습니다. 김 씨는 안사돈의 애원하는 목소리를 듣자 잠시 마음이 약해질 뻔했지만 이내 김 씨는 단호히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사돈, 그동안 저희 종수 덕에 받으신 게 많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이제 못 받게 되니 그게 아까워서 이러시는 건 아닙니까? 안사돈은 급히 부인했고 목소리에 당혹감이 묻어났습니다. 아니에요, 사돈. 그런 섭섭한 말씀 마세요. 정말 딸이 잘못한 건 저희도 인정합니다. 부모로서 그저 무릎 꿇고 빌고 싶은 심정입니다. 하지만 김 씨는 더 이상 설득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속으로 씹고 참았는지 아시면 그런 말씀 못 하세요. 저와 제 자식 가슴에 못 박은 사람이랑 더 이상 가족 못 합니다. 안사돈은 마지막으로 애원했습니다. 사돈 부탁입니다. 그래도 부모 마음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사돈, 제 체면 봐서 한 번만 눈 감아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이번에 확실히 끝낼 겁니다. 2번 다시 연락하지 마세요. 그리고 며느리한테 다시는 그런 태도로 사람 대하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두세요. 전화 이만 끊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김 씨는 마치 오래 묵은 체증이 내려간 것처럼 가슴이 시원해졌습니다. 그동안 늘 참기만 했던 김 씨는 이제는 당당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냈다는 사실이 새삼 신기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과 주인은 결국 법적으로 이혼했습니다.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된 이혼 과정에 김 씨는 아들이 걱정되었지만 아들의 표정은 오히려 편안해 보였습니다. 이번 일로 아들도 역시 며느리의 행동에 많은 상처를 받았던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친정으로 돌아갔지만 친정 식구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며느리를 구박했습니다. 매달 받던 용돈이 끊기고 가장으로 의지하던 동생마저 실직하자 친정 식구들은 태도를 바뀐 것이죠. 그들에게 며느리는 이제 가족의 경제적 안정을 무너뜨린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내가 그 돈 덕에 우리 식구 다 살았어. 그걸 한순간에 끊기게 만들어? 시댁에 좀 잘하지 그랬어. 왜 이제 와서 우리한테 피해를 주냐? 친정 식구들의 원망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한때 시어머니를 괴롭히던 며느리는 이제 자신의 가족에게 괴롭힘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며느리의 소식은 그 이후 끊겼습니다. 어디서 무슨 일을 하며 지내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혼 합의 과정에서 손주 도훈이는 결국 며느리가 키우기로 했습니다. 손주 얼굴을 더는 볼 수 없다는 사실에 김 씨는 가슴이 저렸지만 아들과 며느리가 합의한 결정이었기에 어찌할 도리가 없었죠. 김 씨는 손주의 웃는 얼굴이 생각날 때마다 가슴이 아팠지만 그저 마음속으로 매일 손주의 건강과 행복을 빌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몇 달 후 따뜻한 봄날이 찾아왔습니다. 제주의 애월은 봄 기운으로 가득했고
아들 종수가 오랜만에 제주를 찾았습니다. 애월의 작은 집 마당에서 김 씨는 화분에 물을 주며 조용히 바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살랑거리며 그녀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엄마, 뒤에서 들리는 아들의 목소리에 고개를 돌리자 아들이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밝고 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우리 종수, 이제 얼굴이 한결 편안해졌구나. 아들의 모습에서 김 씨는 변화를 느꼈습니다. 그동안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가벼움이 느껴졌습니다. 아들은 무릎을 꿇고 앉아 김 씨의 두 손을 조심스레 잡았습니다. 엄마 혼자 올라오시지 마세요. 이제 제가 자주 내려올게요. 그래도 서울 올라오고 싶으면 올라오셔도 되고, 이제는 엄마 힘들게 하거나 불편하게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김 씨는 아들의 말에 눈가가 살짝 젖었지만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동안의 아픔이 씻겨나가는 듯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 옆에 있어주니 이제는 더 바랄 것도 없구나. 마당에 부는 바람이 시원했습니다. 김 씨는 그제야 평안한 마음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쨍하게 갠 하늘 아래 작은 집 마당에는 노란 꽃들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마치 그녀의 마음처럼 밝고 화사하게 피어난 꽃들이었습니다. 김 씨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더 이상 참고 견디기만 하는 삶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지난날의 서러움은 이제 모두 지나갔고 앞으로의 날들은 아들과 함께하는 평화로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아들과 함께 차를 마시며 김 씨는 창밖으로 보이는 제주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푸른 바다와 맑은 하늘 그리고 봄꽃이 만발한 그 풍경 속에서 김 씨는 진정한 평화를 느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자신의 행복을 맡기지 않고 스스로 지켜나갈 것입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